저는 방금 연설을 한 조갑재 선생하고 한 30년 이상의 교류가 있는데 저렇게 연설 잘하는지 몰랐어요. 박수 한번 세게 쳐주십시오. 이 서경석 목사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공군 중위로 예편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독학생회 대학부장으로 왔는데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아주 대목꾼이었어요. 그리고 제 밑에 있는 대학생 간부 중에 서경석하고 이신범 전 국회의원 있죠? 둘이가 항상 맞서요. 맨날 싸움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도 이 두 사람 말리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몇십 년 만에 여기서 또 만났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여러분이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30년 이상을 야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아무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지금 비서실장하고 있는 한광옥 동지, 제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표였던 한화갑 대표, 제 1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셋이가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와서 미력이나마 노력을 해가지고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4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일은 아까 우리 조갑재 씨가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통진당을 해산하고 한일 정보교류협정을 맺고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은 대북협상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단호하고도 명백한 우리의 안보를 지켜서 대한민국의 5천만 공무원을 이만큼 탄탄하게 만든 그 첫 번째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해서 박지만 동생도 안 만나고 박근영이도 안 만나고 오직 대한민국하고 결혼하는 그런 입장으로 사시다 보는데 옆에서 영 보기는 좀 어디 가정부 비슷한 분한테 너무 마음을 뺏겨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가서 최순실과 정윤회의 인간적인 공모를 좀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 뭐하러 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했던 공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믿다가 보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인척을 잘 다루셔야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해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다 측근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아들이 문제됐고 무슨 형님이 문제가 됐고 삼촌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왜 그때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이게 좀 형평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은 한마디로 말하면 탄핵을 누가 시켰습니까? 새누리당 비박파가 탄핵을 한 거예요. 맞죠? 새누리당 비박파 의원이 탄핵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탄핵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은 원래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탈당을 앞둔 새누리당 비당파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간적으로 아쉽고 안타깝고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기들이 오늘의 이 정치를 만든 가장 기본적인 책임자인데 대통령이 좀 몰리니까 쳐버리고 뒤에다가 등에다가 칼을 꽂고 돌아서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정치인입니까? 그들이 만드는 신보수주의가 진정한 보수주의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았더니 노재봉이라는 전 국무총리 하신 분이 글을 근사한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으로 일시의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분노합니다. 분노를 막아요. 자기들은 아주 천사처럼 생각해요. 자기는 보톡스를 맞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권력자가 맞으면 비난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대종이 천사가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 촛불을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좋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지금 최순실에게 못지않는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더 많죠. 그런데 이것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정호선의 노무민이 안종범의 메모 책임이 하고 최악을 가버린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탄핵을 겪은 이 현실을 냉엄하게 인정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양식에 이 나라의 역사를 베껴야 합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막 겁박을 하는 거야. 네 말아 탄핵 기각하면 가만히 안 둬? 난리가 없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지들이 촛불을 내리고 헌법재판관의 순수한 판단을 기다리고 내린다면 우리도 태극기를 걷어들일 용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태극기 물결과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촛불을 내려라. 그러면 우리도 태극기를 내리겠다. 말씀하죠? 그래서 옳든 그러는 간에 헌법재판관들이 그들의 양식과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품성에 맞는 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헌법의 정신과 절차에 맞게 끌어가는 것이 옳지, 니들 만약에 기각을 하면 니들 때려 죽인다, 이것은 폭동이고 혁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까? 촛불에 의해서 이 나라가 변경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촛불이 만약에 100만이나 합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최고로 왔으면 한 4, 50만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20만 정도는 항상 데모를 한 사람들이에요. 세월의 때도 데모했고 광우병 때도 데모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주력은 민주노총, 통진당 세력, 정교조, 이런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한 번도 섞이지 않았던 사람,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들 사이에 몇 사람이 붙은 거예요. 정유라가 하도 지저분하게 학사철하고 이화에 내려가서 난리 법석을 하고 하니까 젊은 어린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정유라는 저렇게 갑질을 하느냐? 우리는 대학 보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런 사람의 분노가 붙은 겁니다. 많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조금씩 가라앉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모이신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촛불의 일시의 마음이 통하고 거기를 걸어감으로써 내가 새로운 역사에 참여한다는 기분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 촛불이 이 역사를 끌어가는 것은 아니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헌법 절차에 의해서 이 나라를 끌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아들들과 우리의 아들들의 아들들, 소위 말해서 우리의 새끼들과 우리의 새끼들이 끌어갈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간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까 종합대 선생이 이 나라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동아일보도 하고 JTBC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한마디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아주 당시에 꽤 유명했던 월간 사상계의 마지막 편집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언론에 가담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11년 동안 신문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오늘의 언론이 신문, 잡지, 방송, 텔레비가 어떤 그룹에서 이렇게 한결같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의 의무실에 아스피린이 몇 개냐, 비아그라가 몇 개냐, 무슨 주사가 몇 개냐를 저렇게 민주화를 고조할 게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어떻게 해먹겠습니까? 이것이 언론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충실히 왔다 갔다 하는가? 행여나 옛날 북한에 46명의 신문 언론사 사람들이 가가지고 북한에 있는 누구한테 뽕을 맞아가지고 뭐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꼭 같은 함성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 언론인들 촛불에 겁먹지 말고 양심과 정의의 입각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정론 지필로 공정하게 언론 보도를 할 것을 국민의 입으로 요구합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새누리당의 새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이남욱이라는 분이 사드를 반대하고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을 지지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 그 양반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또 새로운 새누리당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언제 우리 아는 이 선배가 그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그러나 그 인선이 썩 훌륭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이 나라의 새누리당에 지금 친박파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시대의 엄중함, 이 역사의 엄중함, 이 역사를 이렇게 끌어가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걸 뼈저리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친박파 안에서 국민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물러나고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적당히 끌어가지고 이 역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4년 전에 대통령을 한번 먹으려고 했던 문화무개라는 사람이 당시 NL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가 표를 깎아먹었어요. 근데 요새는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 당선되면 평양을 먼저 가겠다고. 이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인가 몰라요. 그 양반이 4년 전에는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이를 초청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붙여갖고 김정은이를 만약에 초청하면 대한민국의 신북 세력, 종북 세력이 여기를 완전히 차가지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려고 하는 것이냐,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가만히 보니까 북한을 쫓아가겠다 하니까 심지어 저하고 좀 앙숙으로 되어 있는 박지원 의원까지도 문재인의 입을 탄핵하라 하고 주장하더라고요. 박지원이라는 사람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친근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보기에는 문재인이가 한심하게 보였는데 이거 세상이 잘못하다가는 그 문아무개에 의해서 이 나라가 끌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좌시하면 됩니까? 따라서 이 역사의 싸움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야당과 여당의 싸움이 아니고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북한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자유와 북한의 야만과의 싸움이야. 자유와 야만의 싸움. 이건 전 세계의 싸움이고 역사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하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역사의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하는 거고 세계사의 새로운 진을 가는 역사의 악자위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춥고 배고프더라도 우리가 이기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의 길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같이 굴기합시다. 야! 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